2017년도 제2회 중졸 검정고시 과학 풀이합니다. 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얘 그냥 모양만 봐도 볼록 렌즈네요. 그쵸? 볼록하게 생긴 렌즈다. 렌즈니까 이렇게 투과가 되고요. 이거의 특징은 한 초점을 지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얘 이름은 볼록 렌즈. 그 다음 2번입니다. 얘는 떨어지는 동안에 속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떨어지면요. 여기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아, 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떨어뜨릴 때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위치 에너지의 공식 한번 떠올려 보죠. 위치 에너지의 공식은 9.8 mh인데요. 여기서의 m은 질량, h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위치밖에 없죠. 왜냐면 한 물체니까 9.8 이거는 이제 중력 가속도 아까 얘기했던 중력 가속도고 m은 질량이니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만 변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가장 큰 것이 위치 에너지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B가 가장 큰 지점이고요. 그럼 반대로 제일 작은 지점은 D가 되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림의 전기 회로에서 전류계에 측정되는 그 전류의 세개의 비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저항이 하나고 여기 나뉘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 나나 똑같은 전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전하량 일정 법칙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갔던 것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냥 전류의 크기를 구해보자면 몇 암페어가 됩니까? 얘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1암페어가 되겠죠? 요거는 그냥 한 번 더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비 전력이 100W인 텔레비전을 3시간 시청했을 때 전력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전력량 구하는 공식을 내가 까먹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단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H는요, 이제 시간이죠. hour. 라는 거기 때문에 줄을 곱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내게 되면 100W 곱하기 그 다음에 3 hour 이렇게 해가지고 300W시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열을 가했을 때 길이와 부피가 팽창한다, 열 팽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 2, 3번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각각 정리를 해주세요.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고체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를 나타냈는데요. 이때 지금 A와 C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여기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고체에서 액체 가고 액체에서 기체 가기 때문에 지금 고체와 액체가 함께 있는 구간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곳이 되겠죠. 그 다음 8번입니다.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구성된 염화 칼슘의 화학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얘와 얘로 구성된 것만 찾으면 4번밖에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런 힌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접 해줘야 되는데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이가 이온이고요. 그리고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일가 음이온이죠. 자, 그러면 2와 1이니까요.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aCl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별 가열대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대요. 이때 특성은 밀도입니다. 밀도가 큰 애일수록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을수록 위쪽으로 뜬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물질 변화의 예시인데요. 물질 변화의 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는데요. 물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변하거나 상태, 예를 들면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경우에는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학 변화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성질이 변해야 화학 변화가 됩니다. 자, 여기 기억해 보시면 사과를 4조각으로 나눴어요. 자, 그럼 얘는 모양만 변화한 거죠. 그래서 물리 변화가 맞고요. 그 다음 얘는 그래서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표면이 색깔이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걸로 변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11번은 마그네슘이 연소할 때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을 나타냈습니다.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 보시면 여기 딱 맞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네요. 3대 2가 되겠죠? 그래서 3대 2라고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해서 이제 중화 반응을 이용을 한대요. 자, 중화 반응을 시킬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열이 발생을 합니다.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열과 물이 발생을 해요. 자, 그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은 중화 반응이 가장 잘 된 거겠죠. 그리고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온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13번인데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나타냈대요. 자,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하나는 온도, 그리고 빛의 세기가 있는데요. 자,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모양을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아지다가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온도가 높아도 변성되기 때문에 효소가 변성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세 가지 그래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1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척추 속에 들어있는 신경세포 다발이다. 그러면 당연히 척수겠죠. 그리고 이 척수의 특징은 무릎 반사의 중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내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손에는 균형이나 움직임, 몸의 움직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내 같은 경우에는 동공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채 작용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다음 15번입니다. 티록신을 분비하는 갑상샘 같은 경우에는 여기 B죠? 나비 넥타이 모양처럼 생겼네요. 그게 갑상샘이고요. 나머지들을 한번 살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라고 부르고요. 뇌하수체에서는 생장 호르몬이나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리고 항인효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부신이고요.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D는요, 이자고요.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사람 몸에서 심장의 기능을 물어보고 있는데 심장 같은 경우에는 순환계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킨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1번을 하는 작용은 이제 콩팥에서 일어나고 생식세포를 만드는 것은 정소나 난소, 그 다음에 소와 효소를 분비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죠. 이자나 위, 소장, 침샘 이런 것들에서 다 분비를 하게 됩니다. 17번입니다.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한대요. 두 개로 분열한다. 그래서 분열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열법이나 출합법이나 포자생식 이런 것들은 다 무성생식이 되겠습니다.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일어나는 생식이고요. 그 다음에 유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 중에서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출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효모 같은 경우에 원래 모체에서 이렇게 새롭게 뭔가가 돋아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압법이 되겠고요. 예시는 효모 혹은 히드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포자 생식 같은 경우에는 포자를 만들어서 생식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고사리 같은 것들이 포자 생식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18번입니다. 여기 5개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버섯과 곰팡이는 균계에 속합니다.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버섯, 곰팡이는 균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식물계와 동물계는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원핵생물계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균으로 끝나는 애들, 그러니까 세균 종류 있죠? 여기 균계랑은 달라요. 세균은 원핵생물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에 안 들어가는 애들을 다 여기다 넣었어요. 해당하지 않는 애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아메바나 집신벌레, 유글레나 이런 것들이 다 원생생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분법 하는 얘는 분열법 하는 애는 원생 생물계가 되겠죠. 그다음 19번입니다.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는 식물의 기관, 흙 속에서 뿌리게 되겠죠. 그렇죠? 20번 방해석은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딱 쪼갰을 때 갈라진대요. 그래서 얘는 쪼개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조흔색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좋은 판에다가 긁어줘요. 도자기, 하얀색 도자기 판에다 긁었을 때 나오는 광물의 가루 색깔을 조흔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1번입니다. 어느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성분비를 나타냈는데요. 가에 해당하는 염류는요. 얘는 염화나트륨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있는 염류는 염화나트륨이에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22번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대기권의 층, 얘는 뭡니까? 성층권과 열권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기가 매우 희박한 층, 거기는 열권이 되겠습니다. 열권의 특징은 오로라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고요. 대류권만 일어나게 됩니다. 성층권의 특징은 안정해요.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은요. 어떤 계절의 전형적인 기압 배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자, 시베리아 추울 것 같죠? 자, 이 추운 기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계절은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게 되겠죠? 북서계절풍이 부는 계절, 겨울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행성의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 위성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지구의 달 같은 경우에는 위성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25번입니다. 별자리가 계절별로 다르게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겠죠.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돕니다. 이것을 공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구가 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별자리들이 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현상이 이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겠죠. 지구가 이쪽에 있을 때는 이런 게 보이다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이쪽에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구의 공전에 따른 별자리가 계절별로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